네, 이번 강의에서는 종가공정 매매책 이동평균선 매매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 한번 볼까요? 네, 이동평균선의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동평균선의 종류까지 오늘 강의 시간에 완벽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매매기법. 자, 이동평균선의 완벽한 이해. 주가의 움직임을 평균 내서 있는 선을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뭐 5일선, 뭐 11선, 21선, 61선, 91선 뭐 많이 있죠. 네,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대의 그 추세를 잇는 선을 말하죠. 그러니까 5일선은 5일 동안의 주가를 이어서 나타나는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이평선이고요. 뭐 20일은 20일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서 평균 내서 잇는 선을 말합니다. 자, 그 외에 뭐 120일과 240일 다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 이평선은 현재 주가의 위치와 또 단기, 또 중단기로 중장기적으로 이 전략 보유를 하거나 또 홀딩할 때 필요한 그런 전략입니다. 자, 특히 종가 공약주라고 하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요한데 뭐 추후에도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종가 공약주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요하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배열 상태에서의 주가 또 역배열 상태에서는 어떻게 주가를 판단해야 되는지도 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한번 볼까요? 자, 사례 보시면 자, FNF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MLB 관련돼서 이런 옷이나 신발,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죠. 자, F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는 역배열 상태입니다. 역배열이라고 하면 그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밑에 있는, 쉽게 말해서 단기 이평선이 맨 위에 있어야 주가가 좀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위에 있는 이런 장기 이평선이 누르고 있으면서 주가가 좀 상향하기 좀 어려운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일 때 주가입니다. 자, FNF가 최근 거래량이 없다가 네, 이때 거래량이 좀 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틀 조정을 받으면서 추세 상승은 아닙니다만 단기적으로 뭔가 시그널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종가 공략주를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10만 원대에 목표를 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의 모습의 종가 공략주를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 거고요. 자, 정배열 패턴입니다. 여기 10일, 20일 뭐 있습니다만 11선이 맨 위에 있죠. 뭐 5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위에 있겠죠. 그리고 21선이 있고, 자, 60일, 90일, 120일 평선까지 쭉 정배열 패턴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때 시그널이 나타났었는데, 자, 이때는 완연하게 시그널이 나타난 모습이죠. 자, 이럴 때는 매수를 해서, 특히 이제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매수를 해서 넓게 본다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 끌고 가는 그런 패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중장기 보유 전략 가능한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주가는 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때는 완벽하게 정배열 패턴의 모습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3일 이동평균선. 네, 3일선은 이 3일 동안의 주가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은 선을 말합니다. 자, 이 이평선은 단기적 급상승 패턴, 네, 급등 패턴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평선인데, 이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조정받았을 때 바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해서 급상승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개인들이 매수 포인트를 잡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고수라고 자청하는 사람들만 가능한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일 이동평균선의 중요성, 이거는 이 매수 수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자,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입니다. 자, 8월 24일 종가가 34,000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3일 이평선이죠. 3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종가 마감한 차트입니다. 자, 그 다음날, 물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근데 이날 종가 매수 들어가기 전에 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외국인이 매수를 했네요. 자, 그리고 기관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당연히 파악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은 내용보다는 기술적인 패턴의 모습을 더 많이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이 종목은 방송으로도 제가 소개했던 종목입니다. 네, 8월 24일 날 집중 분석에서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 올렸던 글이 있는데 여러분들 레드 시그널로 들어와서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때 매수한 주가가 자, 하루 올랐었죠. 그 다음날 급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급상승해서 쭉 밀린 거는 네,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이 거래일 만에 11% 상승했죠. 자, 이런 패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이평선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 네, 역별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 시에 유용하게 이용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역별 패턴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가 갑자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 많이 확인하는 선이기도 하고, 또한 단기 주가 정배열 패턴에서 상승할 때 이 5일선과 11선 이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네, 조정을 받고 상승을 계속 유효하게 하는 그런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동선 역별 상황에서 5일선 돌파했을 때, 자, 보시죠. 이거 5일선입니다. 녹색입니다. 녹색이 자, 거래가 증가하면서 20선 돌파하고 자, 120선 돌파했죠. 자, 이때는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거래가 늘어났을 때, 양봉 캔들을 출현했을 때, 아, 이제 바닥이구나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5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이후에 주가 볼까요? 네, 그 이후에 주가는 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는 이런 패턴일 때는 단기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 회사의 밸류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기술적으로 아, 이제 우상향 초기 패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신다면 아주 좋겠죠. 여기서 매수했으면 단기적으로 최소한 2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후에 주가도 21선 뭐 이럴 때는 한번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조정을 받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이후의 흐름 볼까요? 자, 1,400원대 매수가 들어왔으면 만약에 중장기로 보였다. 정배열 패턴의 초기 모습을 확인을 하고 중장기로 들어갔다고 하면 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계속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최고 1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자, 또 한번 예를 들까요?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신풍제약은 5일선을 타고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다시 5일선을 타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때 추세와 이때 추세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1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건 단기 상승의 힘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지선이죠. 자, 그리고 거래 증거와 더불어 이틀간 조정 후에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지지선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주가가 상승한 다음날 이틀 조정을 받고 이 이평선을 지지하고 다시 리바운딩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평선이 중요하고 이틀 조정 후에 이 11평선, 동이평선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네, 강한 거래 증가 후 이틀 조정, 11선 지지고 재상승. 네, 여기 11평선입니다. 자, HLB라는 종목입니다. 자, 강한 상승 이후에 이틀간 조정 받았죠. 자, 그리고 11평선을 지지했습니다.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날 하루 만에 10%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공개 채팅방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다음날 결과가 나타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네, 단기 상승의 핵심 지지선입니다. 특히 정배열 패턴 시에 정배열로 주가가 상승할 때 중요한 지지선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이평선입니다. 생명선이라고 일컫죠. 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견조하게 상승하는 패턴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이후로 네, 코로나19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는 종목이었죠. 언택트 관련주로. 자, 카카오가 우상향 패턴에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1평선도 깼지만 이 생명선 11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갔죠. 물론 진통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지 못해서 그냥 이거 빠지는 건가 하다가도 이 이평선을 안 깨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네, 11선을 타면서 또 올라갈 때는 네, 이렇게 해서 이 이평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추세가 꺾였다 안 꺾였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 볼까요? 네, 그 다음에 또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
네, 언택트 최대 수혜주였죠. 이 종목 마찬가지로 시장의 주도주였습니다. 자, LG화학도 마찬가지 21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우상 패턴의 모습을 보였을 때 절대로 21선 안 깼죠. 종가 기준입니다. 자, 11선을 타고 올라갔다가 이거 5일선을 타고 올라갔죠. 매수기는 안 좋습니다. 다시 꺾였는가 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21선 밑으로 하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가는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21선의 중요성으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3일과 35일 이동평균선 이것도 중요한 선입니다. 특히 기관은 33일선, 외국인은 35일선을 선호하는 단기 상승 시에 조정받았을 때 이 이평선을 마지노선으로 지지선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 추세에서 21선이 깨졌을 때 이 이평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중기적으로 추세 상승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21선을 깨졌을 때 불안해할 때 이 이평선을 지지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이평선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볼까요? 네,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도 아까 5일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가가 깼을 때, 자, 최고점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네, 장중에, 네, 이 밑골을 달고 33, 35일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받았는데 하락하더라도 이 이평선을 안 깼다는 거죠. 네,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때는 코로나19 재확산이 나오면서 우상의 패턴을 보였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일제약이죠. 신일제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풍제약과 비슷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이때 올라갔을 때는 급등선이라고 하는 3일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갔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21선을 일탈했던 모습이었는데 33, 35일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이렇게 21선이 깼을 때 우상 패턴에서 33, 35일선을 지지선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평선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이평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0일 이동평균선. 네, 이건 뭐냐면 3개월 이상, 네, 한 달이 20일 거래되니까 중기적 관전 보유 시의 흐름을 분석하는 겁니다. 수급선이라고 하죠. 네, 수급이 좋다 안 좋다, 아직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60일 이평선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의 중장기 주가 흐름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네, LS입니다. LS가 주가가 우상의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형주입니다. 우상의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주가가 횡보를 해요. 그다가 주가가 하락했는데 아직 역배열 패턴이 아닙니다. 중장기 정배열 패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주가가 하락했는데 61선을 지지를 했다는 겁니다. 61선. 네, 그럼 살아있다는 거죠. 네, 밀렸다가 종가로 다시 60일 이평선에 안착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대형주에서 이런 패턴의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고, 하나 더 볼까요? 네,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역시도 정배열 패턴 초기에서 단기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이 빨간 선 60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네, 이런 패턴들이 대형주 정배열 패턴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평선입니다. 91선. 자, 91선 위에 이 지수나 주가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가능하냐 아니면 하락 패턴으로 예상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 주가를 볼 때 이 이평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 이 이평선을 하회했느냐에 따라서 추세적으로 좀 넓게 하락하겠구나 아니면 넓게 상승하겠구나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그 대형주의 중장기 추세에서의 이평선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또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경기의 어떤 그 주가의 위치, 현 주가의 위치를 잘 파악한다는 얘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자, 주가가 좀 8만원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자, 91평선의 검은 라인입니다. 지지했었죠. 근데 이때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탈을 했습니다. 90선 이탈했다는 거죠. 자, 뭔가 불안해요. 저 같으면 손절에 나갔습니다. 자, 이후에 주가 볼까요? 네,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였다가 이 평선 돌파를 못하죠. 자, 그 다음날 또 하락했습니다.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갈 것 같지만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트릭을 많이 줬었죠. 이후에 주가는 네, 여지없이 급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1평선이
위에 주가가 위치했느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1평선. 이평선의 의미가 참 많고 종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이평선들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자, 120 이동평균선은 지수에서 경기의 전점과 저점을 기울기로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선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이제 120 이동평균선과 이 5일 이동평균선을 잘 봐야 됩니다. 종목별로 추세 전환이 될 때 추세 상승의 초기 시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경기선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평선이 역배열 패턴에서 정배열 초기 패턴에 많이 활용됩니다. 제가 앞선 그 강의 내용에서 5일 이동평균선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120일 이동평균선과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120선을 이탈했을 때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는 초기 국면에서 네, 지수가 급락했던 모습이었죠. 이 121평선입니다. 지수죠. 코스피 지수가 이탈했어요. 자, 이때는 뒤도 보지 말고 팔아야 됩니다. 매도해야 됩니다.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하지만 네, 반등이 나와줬었죠. 그런데 저점이 계속 하회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때를 이용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자, 이후에 되돌림을 보였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지수는 급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 121평선은 진짜 경기선으로 해서 이 주가나 지수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야, 중장기로 안 되겠다 되겠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좀 꼭 중요하게 보시는 이평선입니다. 자, 하지만 추상승이 나타났을 때 12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A 국면 주가가 지수가 되게 반등을 막 했죠. 코로나 이후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물론 동학개미의 어떤 힘도 있었습니다만 자, 120평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우상했죠. 그 다음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121평선을 안 깼다는 겁니다. 이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 추세는 살아있구나. 이제는 중장기 패턴에서 주가는 상승했구나라고 지수는 상승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1평선은 진짜 경기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이제 역배열 패턴에서 주가를 볼 때 정배열 패턴 초기 모습을 보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5일선이 녹색입니다. 그리고 121평선 계속 우행하는 모습이었죠.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이 이평선을 저항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또 우행했죠. 그러다가 이때 뭔가 시그널을 줬었고 이후에 5일 이동평균선이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죠. 이게 7월 초입니다. 2020년 7월 초인데 이후에 주가는 네, 확신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레드 시그널 영상에서도 아마 이때 추천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바닥을 타치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후에 8월 초에도 유튜브 동영상에 올렸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후에 주가는 돌파한 이후에 물론 빠르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상 패턴 계속 유지했었죠. 자, 주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후에 8월 24일 날 15,000원까지 상승하면서 약 20%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1개월도 안 걸렸어요. 자, 그래서 대형주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21평선에 대한 의미, 또 지수의 의미, 경계선의 의미와 또 역배열 패턴에서의 초기 상승 국면을 판단했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8월 초에 유튜브 동영상에 강력하게 OLED 빅뱅이라고 해서 저평가다,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그때 15,000원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15,000원 상승 이후에 제가 주가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방송에서 소개하겠다는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 레드 시그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네, 200일선입니다. 참 이평선 많죠. 제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이평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이 단기 종가 공략주와 또 중장기 패턴의 모습들을 다 파악하고 주식을 대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200일선은 뭘까? 200일선은 외국인이 선호하는 장기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본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상승 시에 장기 투자를 하고 단기 이평선은 35일선 외국인들 선호하는 선입니다만 장기 이평선은 200일선을 보고 외국인이
이 이평선을 잘 활용해서 이 종목을 매수 혹은 또 중장기적으로 판단하는 이평선이니까 이분 꼭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고래아연이죠. 코스피 지수가 아니고 고래아연이 200일선 지주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됐다는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주가가 최근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네, 정배 패턴의 모습은 아닙니다만 45분까지 상승했었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120평선을 지지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61선을 지지했고 200일선을 안 찾겠다. 수급선을 지지했고 200일선을 안 찾겠다. 이 얘기는 뭐냐? 살아있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볼 때, 시각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주가는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작성하는 이 유튜브 강의 영상은 현 9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어떻게 주가가 상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제 강의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41선. 네, 역별 상황의 바닥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일선이 122평선을 돌파를 하고 바닥 시그널을 줬을 때, 자, 주가 상승 시 일차적으로 매도 시점을 고려해야 하는 이평선입니다. 따라서 이 이평선을 일차적으로 저항받고 다시 돌파했을 때 이 주가는 완전한 상향 패턴의 우상향 패턴의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은 이평선이 241평선이라는 것도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제가 LG 디스플레이 참 많이 말씀드리네요. 자, 7월 초에 5일선이 122평선 돌파하면서 여기 갈색 선이죠. 주황색이죠. 돌파했죠. 근데 위에 241평선 저항을 받았습니다. 네, 1차 저항이죠. 자, 그리고 바닥 확인한 종목이죠. 이후에 주가는 좀 하락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서 돌파했는데 또 밀렸어요. 근데 이번 두 번째 상승 때는 아예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평선 밑으로 안 빠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완연한 241선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12,000원대 샀으면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1위1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주가를 파악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3일선부터 5일선, 11선, 21선 단기로 내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패턴할 때 중요한 이평선이고, 이후에 61선, 네, 수급선, 추세선인 91선, 경기선인 121선, 그리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장기 이평선인 201선, 그 다음에 정배열 초기 패턴에서 2차 저항, 1차 저항을 받는 241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평선에 대한 의미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식을 대할 때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과 모멘텀 확인하지만 이 이평선의 의미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장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로 이동하시죠.